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박순자입니다. 저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낭독소에서 삶의 지혜, 인생 이야기 듣고 가세요. 저의 아들 부부는 결혼 5년이 넘었는데도 손주 소식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손주 자랑하는데 저만 빈손입니다. 우리 승우는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고 미영이는 약사까지 했으니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아이가 없는 걸까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친구 자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손주 100일 사진 보내줄게. 어제 돌잔치 한복 맞췄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저는 한숨을 내쉽니다. 자경은 항상 손주 자랑으로 시작해서 손주 자랑으로 끝납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유치원 입학식 사진이 또 도착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영희가 찾아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차 한잔 할까? 영희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로 제 유일한 말벗입니다. 영희에게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손주 소식이 없어.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 갖는 걸 서두르지 않잖아. 뭘 서두르지 않아.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자경이네는 벌써 손주가 둘이야. 큰 손주는 유치원에 들어갔대. 우리 승우는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면 어쩌니? 자경이랑 비교하지 마. 그 집은 아들이 셋이잖아. 내가 자경이 손주 사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내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 승우는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은데 영희의 말은 늘 이성적입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미영이가 승우를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같다는 의심이 자꾸 듭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요? 결국 참지 못하고 미영이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사이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네. 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미영이는 분명 제가 왜 왔는지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기 전 자경이 보낸 손주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물어보리라. 미영아,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어머니,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로서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죄스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애 낳으면 위험하다고 하잖아. 벌써 36이잖니. 아이를 안 낳을 거면 약사 자격증은 왜 땄니? 집에서 애나 낳고 살 생각이 없었어. 어머니, 그게 무슨... 자경이네 큰 며느리는 너보다 3살 어린데 벌써 애 둘이야. 작은 며느리는 임신 중이고 내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손주 얘기 나오면 할 말이 없어.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라는 말 뒤에 뭔가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의 눈빛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전 늘 성급했습니다. 혹시 승우가 뭐 부족한 거라도 있니? 내 아들이 못생기진 않았잖아. 아니에요. 그런 게... 혹시 너희 둘 중에 뭐 문제라도 있는 거야? 어머니, 그건 너무 사적인 질문이잖아요. 약국 안에 불편한 침묵이 흐릅니다. 옆에 있던 손님도 눈치를 보며 얼른 약을 받아 나갑니다. 그래,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줘. 내 또래 친구들은 다 손주 보고 있는데 나만. 미영이와의 대화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꾸 미영이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전 승우의 어머니이고 누구보다 그 아이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죽은 데는 이웃 아주머니들 옆을 지나칩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이가 없다면서? 요즘 세상에 결혼하고 5년이나 됐는데 애가 없으면 뭔가 있는 거지. 아니면 부부 생활이 안 좋거나. 순자 씨가 불쌍해. 자경 씨는 손주 자랑에 완전 신났던데. 춘자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런 수군거림이 가장 견디기 힘듭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승우야? 엄마, 오늘 미영이 약국에 갔었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영이가 바로 승우에게 제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나 봅니다. 응, 잠깐 들렀었어. 왜? 아니에요. 그냥 미영이가 좀 힘들어해서요. 애 이야기 꺼냈더니 그렇게 상처받아?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이제 슬슬 가져야 되지 않니? 엄마가 너희 애 낳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엄마, 제발 우리 일에 좀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참견이라고? 내가 너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손주 하나 안 보고 죽으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때 전 승우의 한숨 속에 담긴 깊은 고민을 놓쳤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 탓만 했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 갔더니 역시나 자경이 손주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봐. 이번에 100일 사진 찍었어. 사진 작가가 우리 손주 보더니 광고 모델 해도 되겠다고 하더라니까. 정말 귀엽네. 순자야, 너네 아들은 아직도 소식이 없어? 결혼한 지 꽤 됐잖아. 아직 준비 중이래. 준비는 무슨, 젊은 애들이 요즘 너무 계산적이야. 나이 들면 애 낳기 힘들다고 얼른 낳으라고 해. 너도 손주 보고 싶잖아. 순자 내가 뭘 알아? 내 아들 부부가 어떤지? 다들 쉽게 말하지만 아니, 내가 뭐 잘못 말했나? 화는 왜 내고 그래? 자경아, 그만해. 순자도 요즘 힘들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경로당을 나옵니다. 더 이상 자경의 손주 자랑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손주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토록 간절한데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승우와 미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혹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 소연이란 여자 때문은 아닐까요? 영희가 방문합니다. 순자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어? 영희야,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우리 승우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잖아. 소연이. 기억나. 교사하는 여자 아니었어. 근데 집안이 별로라고 내가 반대했던 것 같은데. 맞아. 아버지가 사기로 감옥까지 갔었대. 그런 집안과 어떻게 사돈을 맺어. 그래서 내가 미영이를 소개했지. 집안도 좋고 약사까지 하고 영희에게 모든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승우가 대학 시절 사랑했던 소연이란 여자 얘기도 했습니다. 집안이 별로라는 이유로 제가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일, 그리고 조건 좋은 미영이를 며느리로 택했던 일까지. 혹시 승우가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걸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잖아. 승우는 널 많이 생각하는 아들이니까. 설마 승우가 그래서 미영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겠지? 말도 안 돼.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 때랑 달라. 사랑 없이는 살기 힘들대. 네가 아들 결혼에 너무 개입한 건 아닌지. 영희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제가 승우의 인생을 너무 많이 간섭한 걸까요? 아들의 행복보다 제 생각을 더 중요시한 건 아닐까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소연이를 마주쳤습니다.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소연이도 저를 발견하고 놀란 듯 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어머님도 건강해 보이세요. 소연이의 얼굴에서 7년 전의 그 순수한 모습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그녀의 집안만 보고 판단한 걸까요? 잠시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가 교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곧 미국으로 교환교사 프로그램을 통해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도. 혹시 최근에 승우 만난 적 있니? 아, 예. 우연히 한 번 뵀어요. 회사 근처에서. 그래? 그런 우연이 다 있나 보네. 7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다가. 아니에요. 정말 우연히 제가 학생들 데리고 견학 갔다가. 그 애는 이제 남의 남편이야. 결혼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 어머님, 저는 그저 인사만 했을 뿐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승우가 소연이를 만났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용기를 내서 다시 미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화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아, 한 번만 솔직하게 얘기해 줄래? 들어오세요. 약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영아, 너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어머니 모르셨어요? 승우 씨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게 무슨? 결혼 초부터 그랬어요. 승우 씨와 저는 부부관계도 거의 없어요. 잠자리를 안 해요. 어머니, 그게 무슨? 꿈에서 소연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술만 마시면 그 여자 생각한다고, 결혼은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승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니,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5년 동안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세요? 매일 밤 남편이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며 뒤척이는 걸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욕심이, 제 고집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것입니다. 아들에게 최고의 조건을 갖춘 며느리를 선택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제 체면과 욕심 때문에 내린 결정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승우 씨가 어머니 생각하면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부부인 척 살기로 했어요. 애는 영원히 가질 수 없을 거예요. 미영이와의 대화 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소연이를 아직도 사랑하는 걸까요? 그 사랑 때문에 미영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걸까요? 여보세요, 승우야?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승우야, 내가 지금 행복하니? 갑자기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제가 소연이를 반대했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좀 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승우야, 내일 시간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승우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승우를 마주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어색한 침묵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승우야, 미영이를 사랑하니? 승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 엄마는 내 행복만 바란다.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소연이는 아직도 생각나니? 엄마가 뭘 알아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 승우야, 저는 소연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반대하니까 엄마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그 사람 내버려두고 미영이랑 결혼했어요. 매일 밤이 지옥이에요. 다른 여자와 살면서 다른 여자를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들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소연이를 사랑했지만 제 반대로 포기했던 일, 제 체면을 위해 원치 않는 결혼을 했던 일, 5년간 가짜 행복을 연기했던 일.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구나.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요? 미영이에게도 이미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그녀도 자기 인생 살 권리가 있는데 우린 그냥 이혼하려고 했어요. 이혼? 그럼 왜?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손주를 그렇게 바라시는데 이혼하면 엄마 가슴에 못을 박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젠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럼 이혼하고 소연이를 다시 만날 생각이니? 소연이요? 이제 와서요? 소연이는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미국 가기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약혼했대요. 제가 버린 사람을 어떻게 다시 찾아가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강압적인 어머니였다는 것을. 승우는 항상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제 기대에 부응하려고 자신의 행복까지 희생했습니다. 그게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미영이랑 쇼인도 부부로 살기로 했어요. 겉으로는 행복한 척, 속으로는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엄마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 순 없어. 너희 둘 다 젊은데.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엄마가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체면 유지되고 좋은 집안과 사돈 맺고. 그런데 이제 와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요? 다음 날 저는 영희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우가 그렇게 말했어? 응. 내가 다 망쳤어. 소연이를 만났을 때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집안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 모든 부모가 다 자식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 아니야. 나는 자식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 내 체면, 내 자존심이었지. 자경이랑 비교당하기 싫어서 내가 잘난 며느리를 얻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이기적인 엄마였는지.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잖아. 승우한테 미안하다고. 앞으로 네 삶은 네가 선택하라고 말해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소연이도 다른 사람이랑 약혼했대. 승우와 미영이는 이미 쇼윈도 부부로 살기로 정했고, 이제 와서 내가 이혼하라고 해도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렸어. 승우의 돌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졸업식.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홀로 아들을 키웠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습니다. 승우가 제 전부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순자. 미영아, 웬일이니? 어머니,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승우 씨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결혼식 전날 알았어요. 뭐라고? 승우 씨가 술에 취해서 소연 씨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때 저는 뒤돌아 나왔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도 욕심이 있었어요. 승우 씨 같은 조건 좋은 남자, 그리고 시댁도 좋고 언젠가는 저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저의 교만이었죠. 그런데 왜 5년이나 참은 거니? 처음엔 정말 승우 씨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저도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뭐라고? 약국에 자주 오시는 환자분이에요. 이혼하신 의사 선생님인데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하지만 제가 유부녀라서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승우 씨와 얘기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다만 체면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이혼하진 않을 거예요. 어머니 생각해서. 나 때문에. 내가 왜 너희 인생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됐니?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어미였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승우 씨도 동의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며느리마저 거짓된 삶을 살게 만들었다니. 저는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미영이 만났어. 다 얘기 들었다. 진작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결혼식 전날에 소연이한테 전화했다면서. 왜 그때 얘기 안 했니?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제가 어떻게 그걸 망칠 수 있었겠어요. 엄마 행복. 내 아들이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니? 이제라도 솔직하게 살아. 미영이도 그 의사랑. 엄마가 그것도 알아요? 다 알아.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하자. 내가 너무 욕심 부렸어. 손주, 이젠 다 포기할게. 너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 미영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아이도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 이제라도 서로 풀어줘.
내 욕심 때문에 너희 둘 다 인생 낭비하게 할 순 없어. 다음 날 외출을 하려 준비 중이었는데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어디 가? 승훈의 집에. 미영이가 오늘 짐 빼러 온대. 이제 정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괜찮아? 자경이 만나면 뭐라고 할 거야? 더 이상 자경이 신경 안 써. 손주 없는 할머니면 어때? 내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근데 승우는 어떻게 할 거래? 소연이는 이미. 아직은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혼자 있고 싶대.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아서 치유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너도 많이 힘들겠다. 그래도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됐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들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내 욕심만 채웠는지. 저와 승우, 미영이가 거실에 모여 있습니다. 미영의 짐은 이미 대부분 옮겨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미영아, 너한테 큰 상처를 줬구나. 괜찮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미영이가 나가고 순자와 승우만 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내 방은 정리 다 했니? 네, 이제 혼자 살 준비 끝났어요. 소연이한테 연락해 볼 생각은 없니? 이미 늦었어요. 엄마, 소연이는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가 버린 사람인데 무슨 낯으로.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적어도 제대로 된 사과라도. 그만해요. 엄마!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제발! 순자는 아들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물러서야 할 때였습니다. 오늘은 승우가 오랜만에 집에 오는 날입니다. 미영과 이혼한 후 승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와 저를 만나지만 예전 같은 친밀함은 없습니다. 현관문 벨이 울립니다. 승우야, 일찍 왔구나.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사는 어때? 적응 잘 돼? 괜찮아요. 새로운 환경이라 바쁘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혹시 만나는 사람은 있니? 엄마! 또 그런 얘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해서. 전 이대로도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엄마처럼요. 승우의 말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승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 부렸어. 이제 그만해요. 엄마, 계속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시면 더 이상 찾아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삼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영원히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승우가 TV를 켭니다. 어떤 가족 프로그램에서 할머니가 손주와 놀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거 볼까요? 괜찮아. 이제 그런 거 봐도 괜찮아.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이 왔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겨울입니다. 손주를 품에 안아볼 꿈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아들과의 서먹한 관계와 깊은 후회뿐.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제 욕심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저의 진짜 죄는 아들을 통해 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손주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승우가 시계를 봅니다. 엄마, 전 이만 가볼게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습니다. 텅 빈 집에 제 한숨만이 울려 퍼집니다.